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 이론 10장의 단자망에 있는 분포정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로를, 즉 전선을 구성하는, 즉 발전소부터 우리 집, 수용가까지의 선로를 구성하는 선로 정수들이 뭐가 있냐면 R, L, C, G, 즉 저항과 인덕턴스, 정전 용량, 컨덕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선로에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요 분포 정수 회로입니다. 그러면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RLCG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쭉 무한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한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 수학적 공식들을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분포 정수에서 나오는 이제 선로 정수라는 것이 있겠죠. 선로 정수는 R, L, C, G. 이것을 우리는 선로 정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컨덕턴스, 선로를 구성하는 정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선로 정수 중에서 직렬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렬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겠죠. 그래서 임피던스 G는 얘네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R과 L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어드미턴스라는 게 있겠죠. 병렬 어드미턴스. 자, 병렬 어드미턴스는 Y라고 쓰고 G 플러스 J 오메가 C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자 정수에서 얘기했을 때 1차 측을 V1 전압, 1차 측의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2차 측 전류를 I2, 그 다음에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V2다라고 했을 때 1차 측과 1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 얘를 뭐라고 하죠? G01이라고 하고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G02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얘는 루트 D, B, C, A였고요. 그렇죠? 자, 얘는 루트 A, B, C, D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무한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무한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자 정수 A, B, C, D의 특징 중에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으면 대칭회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무한히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이 되겠죠. 즉, 이 분포 정수 회로는 무슨 회로가 되겠어요? 바로 대칭 회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단자 정수 A, B, C, D 특징 중에 대칭 회로는 A 값과 D 값이 같다야. 그죠? 그럼 A 값과 D 값이 같으면 G01은 D분의 A가 어차피 같으니까 루트 C분의 B가 되고요. G02도 A하고 D가 같으니까 여기 없어져서 C분의 B가 돼요. 맞나요? 그럼 결국에는 G01과 G02가 어때요? 같단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임피던스, 즉 영상 임피던스는 뭐의 비죠? 얘는 I2분의 E2이고요. 그쵸? 얘는 I1분의 E1, V1 이렇게 되겠죠. V2, 여기는 V1. 그러면 G01, G02가 어때요? 같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나와요. 특성 임피던스. 자,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선로에서 전류와 전압의 비를 우리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그 선로의 고유한, 즉 거리가 변화하더라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비율이 동일한 그것을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 그 선로가 갖고 있는 특정한 임피던스 값이라는 얘기예요. 즉 전류와 전압의 비를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다라고 해요. 그럼 G0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G01, G0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쵸? G01 또는 G02. 왜? 대칭회로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보시게 되면 얘 공식 뭐였어요? 루트 C분의 B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것은 사단자 정수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드미턴스 요소라고 했고요. B는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 요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Y분의 G라고 쓸 수가 있어요. Y는 뭐죠? 병렬 어드미턴스가 되고 G는 직렬 임피던스가 돼요. 그러면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루트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돼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고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전파정수라는 거예요. 전파정수. 자, 우리 전파정수는 감마 이렇게 써요. 감마. 이 전파정수는 이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의 곱으로 쓸 수 있어요. 루트 G,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떠한 복소수의 형태로 되잖아요. 그죠? 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때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쇄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정수 이렇게 얘기해요. 단위가 감쇄정수는 퍼 메타가 되고요. 얘는 라디안 퍼 메타가 돼요. 즉 이건 뭐냐면 전파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에 V1에서 V2까지 길이가 쭉 이쪽으로 오면서 전압도 감소가 될 것이고요. 위상도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쇄정수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올 때 얼마만큼 전압이 감소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상정수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분포정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파정수와 그 다음에 이 특성 임피던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렬 임피던스는 자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G Y분의 G라고 되어 있고요. 전파정수는 G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G0와 전파정수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특성 임피던스는 얘는 Y분의 G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루트 GY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Y는 서로 약분되고 G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직렬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 곱하기 전파정수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G0 곱하기 전파정수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전파정수를 G0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파정수는 루트 GY가 되고요.
특성 임피던스는 y분의 g니까 거꾸로 루트 g분의 y가 되겠죠. 그럼 얘는 g가 약분돼서 결국에는 y만 남게 된다. 그래서 병렬 어드미턴스는 특성 임피던스분의 전파정수 감마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얘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 보면 특성 임피던스 G0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특성 임피던스 G0는 우리 좀 전에 다 얘기했던 거니까 루트 y분의 g다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루트 y 값이 g 플러스 j 오메가 c,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파 정수가 전파 정수 감마는 루트 g y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알파 플러스 j 베타다 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게 감쇄 정수, 베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 정수,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4단자 정수 ABCD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단자 정수를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보죠. 4단자 정수 A는, B는, C는, D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A는 루트 G02 분의 G01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그죠? B는 뭐라고 했어요? B는 G 루트 G01 G02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 그죠? 자, C는 루트 G01 G02분의 1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건 영상 전수잖아요. 그죠? 영상 전달 정수. 자, D라고 하는 것은 루트 G01분의 G02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좀 전에 특성 임피던스 G0는 G01, G02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했다고요. 그쵸? 같다고 했대요. 그럼 얘하고 얘랑 같으니까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 그죠?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제곱 루트 없어져서 얘는 G0의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G0분의 1. 그죠? G0분의 1의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 하이퍼블릭 쌍곡선함수. 이렇게 되겠죠? D는 얘랑 같으니까 얘는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상 전달 정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전파 정수에다가 거리로 쓸 수 있어요.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전파 정수에다가 그냥 거리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는 R 세타, RL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공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상 정수에 대해서, 감쇄 정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손실선로입니다. 손실선로.
무손실선로. 두 번째는 무외형선로. 무손실선로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없다 이거예요. 손실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저항에서 발생해요. 그죠? 저항과 컨덕턴스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무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손실은 어디에서? 저항과 컨덕턴스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손실은 R과 G값이 0을 의미해요. 무손실선로 같은 경우는 R값과 G값이 0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곡, 파형의 왜곡이 없다. 이때는 조건이 RC는 LG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손실선로는 R과 G가 0이구나. 무외형선로는 RC는 LG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볼게요. 특성 임피던스. 그냥 G0라고 쓰죠. 자, G0는 분명히 루트 Y분의 G라고 했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고요. 얘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돼요. 그러면 RG가 0이라면서요. 그럼 얘가 0. 그죠? 얘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J 오메가 서로 약분되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C분의 L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무외형선로도 G0는 루트 Y분의 G예요. 그럼 당연히 이 식이 나오겠죠. R분의 RG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RC는 LG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루트 C분의 L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무손실선로나 무외형선로나 특성 임피던스는 똑같이 루트 Y분의 G고 루트 C분의 L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파정수를 볼게요. 전파정수는 루트 GY라고 했어요. 그쵸? 루트 GY. 자, 얘를 쓰면 알파 플러스 J 베타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무손실선로에서는 얘도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알파 값이 0이 나와요. 그리고 위상정수 베타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루트 LC라는 값이 나와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오메가 루트 LC라는 값이 나와요. 자, 무외형선로에서 전파정수 감마는 얘도 루트 GY가 되겠죠. 얘는 알파 플러스 얘도 J 베타라는 값으로 나와요. 이때 얘는 알파라고 하는 값이 루트 RG로 나와요. 루트 RG. 그리고 베타라고 하는 값은 요거랑 똑같이 오메가 루트 LC라는 값으로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라.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하셔라. 이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전파 속도와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파 속도와 파장. 전파 속도. 전파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파 속도. 자, 여기에 어떠한 이러한 파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파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 t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하고 람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파장은 주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요? 전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 t분의 거리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시간 t분의 람다. 근데 시간분의 1을 뭐라고 하죠? 우리 주파수라고 해요. 람다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우리 빛의 속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빛도 하나의 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공식으로 쓰면 얘가 이렇게 돼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입실론은 유전율이고요. 뮤 제로는 투자율이에요. 얘는 입실론은 정전 용량 C랑도 관계가 있어요. 투자의 뮤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 L이랑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파 속도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그게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라는 값이에요. 여기서 뭐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건 뭐 자기학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C랑 관련돼 있고 얘는 L이랑 관련돼 있다고 해서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속도가 뭐라고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전파 속도가.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자, 루트 LC분의 1인데 위아래 제가 똑같이 오메가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오메가. 여기도 오메가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뭐가? 전파 속도가. 그럼 얘는 전파 속도 V는 오메가 루트 AC라고 하는 건 아까 위상정수 베타라고 썼잖아요. 그죠? 베타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 있구나. 그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전파 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 근데 여기에서 전파 속도 V는 주파수 람다 F라면 돼요. 람다 F. 그죠? 얘가 베타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F가 서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파장은 베타분의 2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파 속도는 V는 람다 F라고도 쓸 수 전파 속도 V는 뭐 T분의 람다라고도 쓸 수 있고 람다 F라고도 쓸 수 있고 루트 LC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고 베타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 있구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파장이라고 하는 애는 람다가 되겠죠. 그죠? 파장 람다는 얘는 주파수분의 속도라고도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베타분의 2파이라고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우리가 반사 계수 및
정제파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사계수. 반사계수를 우리는 로 이렇게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이러한 곳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턱을 조금 더 높게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물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탕 부딪히겠죠, 그죠? 탕 부딪히면 그 중에 물이 다시 반사되는 애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여기를 넘어가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입사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넘어가는 것을 투과파라고 하고요. 다시 반사되는 애를 우리는 반사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반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와 여기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의 임피던스와 여기의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반사 또는 투과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다를 때? 변곡점에서. 그쵸? 얘는 제가 물로 이제 비유를 했지만 전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입사파가 들어오면 반사되는 애가 있고 투과되는 애가 있더라. 그러면 반사파는 얼마가 되느냐? 반사파는 자, 여기 임피던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G1 플러스 G2에 G2 마이너스 G1만큼 반사돼요. 그러니까 입사되는 것에 G1 플러스 G2, G2 마이너스 G1만큼이 반사가 되고요. 투가 되는 걸 볼게요. 투과파는 얼마가 되느냐? 투과파는 G1 플러스 G2에 G2만큼의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반사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투과계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반사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무반사 조건. 무반사 조건은 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반사가 안 되려면 얘랑 요 길이랑 뭐 똑같이 평탄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와 얘가 같으면 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G1과 G2가 같을 때 무반사가 되더라. 그러면 수식적으로 보더라도 G1과 G2가 같으면 얘는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사가 안 된다고요. 또 G1과 G2가 같으면 입사된 파가 모두 투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G1과 G2가 같을 때 무반사가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것이 정제파비예요. 정제파비. 정제파비는 우리가 S라고 하는데 이 정제파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쵸? 그럼 일부는 투과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반사파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왼쪽이고 입사파는 오른쪽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반사파와 입사파가 서로 간섭이 생기겠죠. 그죠?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왼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제파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다시. 자, 여기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이 반사파와 입사파가 서로 간섭이 생기는데 그 간섭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정제파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정제파비 S인 거예요.
그 S가 뭐 이것도 유도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결과식만 보게 되면 자 반사계수를 우리 로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1 마이너스 로우에 1 플러스 로우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제파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G1과 G2를 주어지고 뭐 정제파비를 구하라라고 하면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어요? 반사 계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반사 계수를 가지고 정제파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